저고 계신 이베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 35강째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대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물리1 교과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배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프레시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그림보다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파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물리1을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1에서는 선생님이 리코더 연주를 한번 했는데 그때 연주했던 곡은 학교 종이 땡땡땡이었습니다. 자, 물리2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좀 높여서 인디안이 춤춘다라는 노래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1에서는 기타를 그냥 노래 없이 그냥 좀 뜯어드렸는데 물리2에서는 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허락되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동의 발생과 전파. 우리 파동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파동의 종류를 아주 입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파 횡파냐, 역학적 파동이냐, 전자기적 파동이냐, 백면파냐, 원형파냐, 구면파냐,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파장, 진폭, 진동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전달되어지는 이 속도,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고, 자, 우리 새 교육 과정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위 헌스의 원리. 원래는 호이겐스인데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위 헌스의 원리.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파동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당구공 하나를 갖고 왔는데 입자들은 겹쳐질 수 없습니다. 부딪히면 이제 충돌을 하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 파동은 중첩됩니다. 그리고 중첩된 이후에 우리 잠시 잠깐 만났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독립성. 자, 그 다음에 6번 정상파와 공명. 바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현의 진동일 때 기타를 연주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파동의 발생과 전파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잘 봅니다.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이 당구공이 있고 선생님이 준비한 여기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이. 자, 그러면 이 파동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요 입자와 파동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음파도 요게 바로 파동이죠. 그리고 지진파도 파동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자기파, 빛도 파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파동이 이제 보이는 파동과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느끼시라고 이렇게 용수철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일단 그림 보실 텐데 용수철의 진동 떨림이 전달되어지는 요 파동 그리고 요 당구공, 요 입자. 그래서 입자적 관점과 파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공부한 것부터는 바로 파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쁘게 손글씨 편지. 선생님도 홈페이지에다가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손글씨 편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수강후기 남기지 말고 편지를 가끔씩 EBS로 한번 보내보세요.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이 직접 친필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편지가 미국에 갔다. 그럼 입자가 간 것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전화를 했단 말이죠. 전화를. 그러면 뭘로 간 겁니까? 우리 미국까지 전선 연결돼 있어요? 그러지 않죠. 전자기파가 바로 파동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볼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팔딱팔딱 뛰세요. 그러면 볼링핀이 넘어집니다. 진동, 떨림이 전달되어져서 넘어지는 거죠. 자, 물론 볼링 공을 던져가지고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입자예요. 입자. 그래서 입자와 파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파동은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파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그림 자료 하나 보시면서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프레시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씩 아웃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아웃됐다가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파동의 발생과 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동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 물결파인 경우에는 이 물결파의 물 입자가 가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만 이렇게 떨 뿐입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이파리 있죠? 나무 이파리 같은 경우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파동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선생님이 프레시 자료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이 파동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곳을 뭐라고 할 거냐면 파원이라고 할 거예요. 지진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을 진원이라고 그러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센스. 자, 눌러주시고 좀 눈이 아픈 친구들은 그냥 이게 보고만 계세요. 아하, 눈이 아픈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요? 살짝만 보세요.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게 바로 파동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뻗어나간다. 매질은 갑니까 안 갑니까? 매질은 안 간다. 이게 오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진동 떨림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결파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질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매질입니다. 그런데 이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서 선생님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원에서는 여러분들 안 보여드렸을 텐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동 떨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원에서 물결파, 수면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나뭇잎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위아래로만 떨 뿐이에요. 위아래만 떨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떨어뜨려서 볼 때에 위아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나뭇잎 말고 또 다른 프레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줄을 흔들어주는 이런 줄의 파동입니다. 자, 제목부터가 벌써 여러분들한테 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도 이동할까요? 자치 보여주기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확대해서 한번 보면 그렇죠. 흔적이 보이죠.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이 자체는 위아래로 이렇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아래로 떨고 있고 에너지가 이렇게 가고 있는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파, 횡파 물리원에서 공부할 때에 횡파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파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무엇인지, 매질이 무엇인지, 자, 우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파동의 기본 용어 정리,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파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 고재근 선생님의 이 파동이 전 세계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진동 떨림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파원이라는 것은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 항상 무슨 공부든지 용어를 제일 처음에 잘 정해줘야 됩니다.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 횟수가 파동의 진동수가 된다. 그래서 파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번 떨었다. 1초에 10번 떨었다. 10Hz. 그러면 그 10Hz의 진동수를 갖고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역학적 파동,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을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위상 별표 쳐놓고 위상은 선생님이 위상은 뭐의 준말입니까? 그러면 위치와 상태. 우리 어떤 사인파가 그리면서 물결파가 그리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위상이 같은 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와 상태의 준말로서 진동의 주기적 과정에서 이 위치, 이 단계를 위상이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면이라는 것은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란 번. 제일 처음에 보였던 그 프레시 자료에서 파워 만들어지면서 막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되었을 때 위상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란 면입니다. 그래서 쉽게 선생님이 200cc 8번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고 칠판을 뜯어가지고 흔들어 주세요. 그럼 물결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막 만들어질 텐데 바로 이렇게 위상이 같은 데를 연결한 선이란 면, 그게 바로 파면이에요. 그 파면에 따라서 평면파, 원형파, 구면파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자료 정리합니다. 자, 파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질은 진동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볼링장에서 펄딱펄딱 뛰면 매질은 가지 않죠. 진동 떨리만 간다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기본적인 종류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준비한 용수철 있죠? 이 용수철을 잡고 이 용수철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제 과학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과학실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어 줬을 때, 위아래로 용수철을 흔들어 줬을 때 진동 떨림이 퍼져나가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90도인 이런 파동을 횡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횡파. 그리고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 선생님이 만약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겼단 말이죠. 그럼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 이런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파동, 오늘 굉장히 많은 프레시주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보시면서 종파의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갑니다. 자, 이 종파인데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그럼 수능에도 굉장히 이 그림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매질은 간다 그랬어요?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센스. 자, 우리 그렇죠. 바로 크로즈업해서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물리원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여기 파동의 진행 방향이 아니라 매질의 진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매질이 떠는 방향이에요. 매질이 떠는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이제 나란하죠. 이런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또 다른 이 종파의 모습을 보면서 매질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파든 횡파든 매질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 크로즈업 해가지고 봅니다. 여기 이쁘게 생긴 이 연두색 빛으로 되어 있는 매질 어때요?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떨 뿐이죠. 그 진동 떨리만 가고 있죠. 그래서 밀한 부분을 우리가 밀, 소한 부분을 소라고 썼을 때 우리가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소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밀파라고도 표현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종파의 다른 이름은 소밀파다. 그래서 소한 매질과 밀한 매질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질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횡파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횡파를 보시면서도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매질이 어떻게 매질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 매질의 상태를 보는데 이것도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매질이죠, 매질.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 이렇게 90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횡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진파의 S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든가 물결파, 수면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횡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종파였던 경우는 결국 뭐 지진파의 P파라든가 음파, 초음파 이런 게 바로 종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선생님 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연속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자료는 횡파에서 매질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당구공을 갖고 자료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감독님께서 크로즈업에서 보여주실 텐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당구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당구공이 위아래로 내려갑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이건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의 관계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질은 가지 않고 진동 떨리만 가고 있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높낮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고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횡파에서도 역시 매질은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특별히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물리2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자기파 X, Y, Z 방향으로 이렇게 X하고 Y, Z 방향으로 우리 표현되어지는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도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한번 봤던 자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포지션 바꾸지 말고 우리 한번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크로즈업 됐을 때 전기장이 Y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자기장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전기장의 변화, Z축으로 변하고 있는 이 자기장의 변화, 그래서 뻗어나가고 있는 이 X방향이 빛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횡파냐 종파냐라고 나누는 것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가지고 구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 텐데 쫓아보실까요?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평면파냐 구면파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물결파를 만들었을 때에 파면의 모양이 이렇게 직선파예요. 직선. 파면의 모양이 평면이에요. 평면. 이런 파동을 바로 평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평면파하고 구면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그것은 파면의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쏘고 있는 음파 있죠. 선생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갈 텐데 이 음파는 그러면 평면파일까요? 구면파일까요? 구면파예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는 PD님도 들리시고 AD님도 들리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들으시고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X, Y, Z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파는 종파이지만 파면의 형태로는 구면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료를 넘겨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평면파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구면파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기는 R의 제곱분의 1로 된다. 이게 바로 구면파였죠. 구면파.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 면적이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세기인데 면적이 R의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달한 에너지의 세기가 R의 제곱분의 1로 됐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류 방법 하나 더 있죠.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매질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매질이 필요하다. 역학적 파동 또는 탄성파. 매질이 필요 없다. 전자기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두 번째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적 파동을 나누는 기준은 매질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한다 했죠. 물결파는 뭐가 필요해요? 물. 지진파는 지각, 땅이라고 하지 마세요. 음파는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의 매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뭡니까? 매질이 없어도 이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횡파하고 종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냐 나라냐를 가지고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쓴다면 뭐하고 뭐를 나눌 수 있다? 그렇죠. 평면파냐 원형파냐 구면파냐 이것은 그렇죠. 파면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이 파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재근 선생님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몸 질량이 74kg 정도 되고 키는 2m 조금 못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파동 또한 이렇게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을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횡파에 지금 용수철을 떨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마루 그러죠. 마루.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을 떨어졌을 때 진폭이 가장 낮은 곳을 이렇게 고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하나의 모양이죠. 사인 그래프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파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린 시간, X축계가 시간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폭의 개념은 뭐냐면 변위의 최저값, 매질이 떤 폭의 변위의 최대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진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쓸 때 파장 람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을 뭐라고 쓰냐면 주기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진폭은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기하고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역수관계에 있죠.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러면 물리에서 V는 뭐분의 뭐예요? T분의 S가 속력이잖아요. 파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T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t분의 1 대신에 f를 쓸 수 있으니까 f 람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파동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동의 표현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그런 프레시 자료를 또 준비했으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파동을 표현한다는 것은 파장이 어떻게 되니, 주기가 어떻게 되니, 진동수가 어떻게 되니, 진폭이 어떻게 되니, 또는 속력은 어떤 빠르기로 가고 있니 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보실까요? 항상 이 자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것은 매질의 변이의 최대값, 진폭,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가 파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쭉쭉 그려주고 있죠. 이 프레시 자료가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험에 여기 시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기예요. 시험에 진행 거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마루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선생님, 저는 마루나 골에서 골 하고 싶지 않은데요. 좀 특이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 모양이 반복되는 여기. 무슨 말이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 여기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모양에서 다시 그 위상이 반복되고 있는 그곳까지를 우리가 파장 또는 시간일 때는 주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파동에서 매질은 가지고 가고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진동, 떨림의 파동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수능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동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사인 그래프를 잡고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학생한테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이걸 그냥 뒤로 연속으로 그리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사인 그래프를 처음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각 지점의 매질들이 아래,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 여기도 위, 여기 아래. 그래서 각 매질들의 상태는 위아래로 반복할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따 우리 이제 문제에서도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이 매질이 움직일 때에 어느 한 지점을 잡았을 때 속력이 말이죠. 일정하지가 않고 다릅니다. 아하, 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거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고 매질은 위아래로 떠는데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를 측정해 보면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잡고 통째로 이동을 시켜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키 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은 무엇입니까? A라고 쓰죠. A라고. 진폭은 매질의 각 부분들이 진동 중심에서 최대로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의 최대값.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파장 람다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다. 주기는 어떻게 씁니까? 한 모양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진동수는 뭡니까? 1초에 몇 번 떠냐? 그래서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파동의 속력, 이 속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파동을 표현하고 속력을 구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번째 내용으로 한번 달려가는데 이게 이제 하이언스의 원리. 그래서 호이겐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그림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언스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이언스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전파원, 두 번째 구면파, 세 번째 접선, 네 번째 새로운 파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가 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냥 하이언스의 원리 써라 했더니 이렇게만 써버렸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새로운 파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죠. 새로운 파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차 파면에서 첫 번째 파면에서 무수히 많은 전파원을 만들어요. 전파원을 막. 그다음 두 번째
구면파를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구면파를 그리면서 막 나아가요. 이게 평면파든 원형파든 구면파든. 그 다음에 접선. 이 만난 것들이 바로 새로운 펌이 된다. 제가 해볼게요. 전파원에서 무수히 많은 구면파를 그리면서 나아가다가 구면파를 그리면서 나가다가 공통으로 만나는 접선이 새로운 파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원스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파면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반사, 굴절, 회절 중에서 특히 회절에서 하이원스의 원리를 가지고 좁은 틈에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하이원스의 원리, 호이겐스, 예전 자료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호이겐스라고 써져 있던데 호이겐스의 원리 프레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1차 파면에서 무수히 많은 전파원이 만들어지고 전파원이 구면파를 그리면서 나아가다가 공통으로 만난 접선이 새로운 파면이 된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죠. 크로즈백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점이 새로운 파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1차 파면에서 전파원이 만들어지고 구면파를 그리면서 나아가다가 공통으로 만나는 점이 새로운 파면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는 이 전파원, 구면파, 접선, 새로운 파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하이원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운 파면이 만들어지는 원리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파동의 회절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하이원스의 원리를 가지고 회절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키포인트입니까? 자, 여러분들 전파원, 구면파, 접선, 새로운 파면.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말을 만들어 볼게요. 하이원스의 원리란 어떤 친구가 논구술 시험 보러 가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하이원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게나. 자네 물리를 전공하고 이게 대학을 온 거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원스의 원리라는 것은 하이원스가 말한 원리입니다. 이름은 아웃이라는 거죠. 하이원스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 교수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원스의 원리라는 것은 새로운 파면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파면에서 무수히 많은 전파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파원이 구면파의 형태를 띠면서 나아가다가 이 공통으로 만나는 접선이 새로운 파면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빙고, 당신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30분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딱 봅니다.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에서 제가 물리원에서는 제가 분필을 부시지 않았는데 또 우리 에이드님이 수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분필을 하나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거의 분필을 부시지 않는 선생님이죠. 자, 그런데 자,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당구공은 선생님이 솔직히 이게 깰 수가 없어요. 당구공은 딱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깨지기가 잘 안 깨지잖아요. 근데 분필은 제가 한번 딱 깰 테니까 뭐 어지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강인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란색 분필하고 흰색 분필이 만나가지고 입자가 충돌하잖아요. 입자가 충돌해요. 하나, 둘, 셋. 깨져버리죠. 일단 제가 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동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깨지고 인원이 안 일어나요. 파동은 뭐 될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중첩. 겹쳐.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끝난 다음에 대학생 돼가지고 이제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 한 번 만나가지고 한 번에 뭐 사랑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또 만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할 때 우리 사귈 때는 아주 사랑스럽게 사귀다가 만약에 헤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쿨하게 헤어져야 돼요. 괜히 그냥 막 쓰잘데기 없이 뭐 잊지 못해가지고 막 또 연락하고 그러면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린 파동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이 1번 파동과 2번 파동이 우리 AD님이 선생님 말씀을 3개 듣고 계시는데 요즘 이제 여자친구가 생길 모양이에요. 1번 파동과 2번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칩니다. 파동은 중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번 파동의 진폭과 2번 파동의 진폭 두 개가 이렇게 플러스 됩니다. 겁나 커지는 거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요 진폭이 3m, 이 진폭이 2m, 그러면 이 두 개 다음 m, 5m, 파도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죠. 바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이 물리학의 법칙이 인간 생활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1번은 1번대로 각자 제 길을 갑니다.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도 2번대로 가버려요. 이걸 우리는 제목 보세요.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바로 중첩이라는 말은 파동이 겹칠 수 있다. 그리고 분필처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데려간다. 이게 바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에 관계된 자료를 한번 느낄 수 있게 그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신호가 주면 우리 AD님이 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바로 이겁니다. 여기 우리 요 진폭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확하게.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이 작대기 겁나게 좋아하죠. 0.75. 자, 여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높이를 좀 이상한데. 아, 여기 정확하게 0.5. 와우. 그러면 우리 숫자 한번 더하게 해볼까요? 0.75하고 0.5를 더하면 얼마 될까요? 1.25. 그럼 선생님 예측상 정확하게 요 가운데에서 요 1.25 바로 1.25의 피크 값을 찍은 다음에 1번 파동은 1번 파동대로 자기 길을 갈고 2번 파동은 2번 파동대로 자기 길을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쿨하게 만나가지고 중첩된 이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파동의 독립성입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허! 정확하게 조금 내가 좀 점을 잘못 찍었는데 여기 위로 쫙 가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입자가 갖지 못하는 겁나게 중요한 파동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파동은 중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도레미파솔 하면 솔 할 때 뭐가 됩니까? 중첩이 일어나요. 중첩이. 근데 그 중첩이 물리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름답게 화음으로 중첩이 돼야지 그게 불협화음으로 중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바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오늘은 파동에 관계된 것은 프레시 자료를 굉장히 지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파동의 중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파동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파동이 겹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겹쳐지고 난 다음에 입자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독특한 성질인 거죠. 독립성을 보인다. 이 말은 중첩 후에 각 파동은 중첩 전의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진행한다. 선생님, 우리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공부하셔야죠. 물리원에서 물리2 들은 친구들은 물리1은 당연히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AD님은 저랑 같이 물리1도 녹화를 하시고 물리2도 녹화하시는데 저번주에 이거 녹화했잖아요. RGB.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유자청. 보세요. 확실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R과 그린이 겹쳐지면 무슨 색이 됩니까? 유자색, 노란색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R과 G가 겹쳐져 가지고 선생님 레이저 쏘는 거예요. R과 G가 겹쳐져 가지고 노란색이 되지만 겹쳐진 이후에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녹색은 녹색대로 제 길기로 간다 그 말이죠. 2개 겹쳐졌다 그래갖고 색깔이 겹쳐진 이후에는 나 지금 이제 녹색을 띠지 않을 거야. 이 빨간색한테 상처를 입어버렸으니까 나는 다른 색으로 바뀔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진다 해도 절대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계속 인생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인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빅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파동의 이 중첩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정상파와 공명에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물리 책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 할 때 우리 물리원에서도 강의를 선생님이 했습니다만은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현의 진동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이스 기타를 치신다 또는 바이올린을 켜신다. 바이올린을 켜신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문과, 이과 예체능계,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모든 학생들이 전부 과학시험을 보고 수능을 치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 6.25 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6차 교육과정 때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우리는 새교육과정이잖아요.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새교육과정. 흔히 이제 7번째 다음이니까 8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새교육과정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2009 개정 새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우리 예전에는 우리 예체능계 학생들까지 전부 다 물리 보고 대학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선생님이 다시 오기를 꿈꾸고 있는 거죠. 왜?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이게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 공부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국사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 현악기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만약에 자기가 음악을 하는 친구더라도 선생님 왜 현 길이가 짧아지면 고음이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악기를 켠다면 훨씬 더 이게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선생님 물리원 강의를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겁나게 잘하는 선생님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라가 440Hz고 라가 440Hz인지는 알죠. 근데 완전 오도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게 된 것인지 피타고라스의 이 음계 12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죠. 음악을 한 친구였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양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배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상파에서는 현의 진동 선생님 그래서 기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관, 폐관, 리코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리원에서도 했습니다만 연주를 할 거예요. 그 연주에서 어떤 숨은 비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상파와 공명에 관계된 자료들을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정상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상파가 시험에 겁나 많이 나와. 알아요. 자, 그러면 정상파가 정상적인 파동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파동이 아니라 파동 에브리바디 몇 개? 2개가 진폭, 주기, 진동수, 속력.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파 2개의 파동이 겹쳐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합성파. 선생님, 쌍둥이가 만나야 되겠네요. 쌍둥이가. 그러면 제가 이 정상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타를 튕기면 정상파가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프레시자를 통해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긴장 푸시고 쫓아오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파의 생성인데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클로즈업 들어가면서 2개의 파동이 서로 겹쳐져 가지고 원래는 보세요. 파란색하고 녹색이 눈에 보이나요?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제 갈 길로 가고 녹색은 녹색대로 제 갈 길로 가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서로 쌍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안 보여요? 요 검정색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진폭이 각각 A였다면 2A로 커졌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2A가 됐다. 0이 됐다. 2A가 됐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2A 0, 마이너스 2A 0, 2A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파동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파가 선생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기타, 현의 진동부터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튕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의 진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의 진동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물리원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물리투라도 안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진동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배 진동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3배 진동도 눌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 진동 눌러주면 요 실의 길이가 L이었을 때에 요 람다가 되려면 몇 L이 돼야 됩니까? 2L입니다. 자, 여기도 클릭해 주시고 여기도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 요거 계산 이 컴퓨터보다 제가 더 빨라요. 람다는 몇 L이 됩니까? 그냥 L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 3개 중에서 2개 있으면 돼요. 3분의 2L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식이 나오면 이거 기억합니까?
우리 람다 n이라는 것은 n분의 2L이다.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은 바로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 현의 속도는 루트 로분의 t인 거죠. 그러면 실의 길이가 짧아지면 높은 음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보세요. V는 무슨 람다예요? F 람다예요. 딱 보세요. 그런데 진동수 F는 뭐분의? 람다분의 V죠. 그러면 람다분의 2를 써주시면 2L분의 N이 되고 V가 되니까 루트 로분의 T. 그러면 긴장 푸시고 진동수가 높으려면 선생님 실의 길이는 짧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밀도도 작아야 돼요. 장력은 커야 돼요. 장력이 크다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복원력이 커가지고 진동수가 큰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걸 선생님이 기타로 연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타로 연주할 때 실의 길이가 짧고 가는 줄이고 짱짱한 줄이면 결국 높은 음을 낼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물리1에서는 제가 노래를 제가 안 불러드렸는데 물리2에서는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튜디오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씩 EBS 이렇게 뭘 들고 오면요, 그 경비 수위 아저씨가 잡습니다. 뭐하는 아저씨 저렇게 많이 쓰레기 같은 걸 들고 들어오나 이게 잡는데 바로 내 속 방송 사고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하고 쭉 하면 끝까지 가요. 우리 조성모 가시나무 우리 시인가 촌장의 가시나무입니다. 원곡은.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는 줄이 있잖아요. 높은 음을 내요. 이 미라레 솔시미 미라의 솔시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같은 미라도 미, 파, 솔, 라 실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높은 음이 되는 거죠. 실의 길이가. 그래서 선생님 베이스 기타도 치는데 만약에 선생님 뜯어보겠어요. 도, 레, 미 학조적인 땡땡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실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높은 음이 된다. 실의 길이가 짧아지면 높은 음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는 줄이죠. 가는 줄일수록 높은 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이거 뭐예요? 뭘 조절했어요? 조절 나사를 조절했죠. 장력을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감으면 감을수록 짱짱해지죠. 이러다가 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줄이 특히 3번 줄이 아주 잘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3번 줄이 또 잘 끊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하고 1번이 잘 안 끊어지는데 3번 줄이 또 자주 끊어진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의 진동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준비한 것이 바로 이제 개관입니다. 개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코더를 불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프레시 자료를 한번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리코더를 불 테니까 중요한 것은 양쪽이 구멍이 뻥 뚫려져 있을 때는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가능합니다. 마디마디가 아니라 이건 배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모든 것을 다 클릭해 주세요. 기본 진동, 배배배, 람다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요. 그래서 우리 배배가 된다. 이게 바로 정상파다. 또 배배가 되니까 2배 진동 가능하고 3배 진동도 가능하다. 선생님이 이 계산보다 더 빨라요. 람다는 몇 L? 2L. 선생님 람다는 몇 L? L. 람다는 3개 중에 2개만 있으면 돼요. 3분의 1. 선생님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식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람다 n이라는 것은 n분의 2L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양쪽이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악기가 리코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리코더 이제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자체 제작비로 구입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길이가 짧아지면 높은 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민밀해도 밉설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 아직도 외운다는 거예요. 약간 떨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디안이 춤춘다. 우리 감독님 아시죠?
인디안이 교과서에 나온 음악이에요. 인디안이 춤춘다 야호 야호. 그다음 여러분들 민미래도 미소서. 이게 여러분들 한 번 외우니까 영혼이 가더라고. 그래서 길이가 짧아질수록 음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게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악기 구멍 하나 막아져 있는 악기는 제가 못 갖고 왔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폐관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관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마디가 되고 여기는 배가 돼요. 그럼 람다는 이거 하나 있어 갖고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한 모양이 되려면 선생님이 빛의 속도로 계산해 버려요. 람다는 4엘. 이게 바로 기본 진동이죠. 이거 진동에다가 2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디마디가 돼 버리니까 안 돼요. 3배 진동 가능해요. 그다음에 5배 진동 가능해요. 그러면 식으로 쓰면 우리 람다 n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n 빼기 1분의 4l이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결국 4l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파장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알면 또 역시 진동수를 알 수 있으니까 결국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가 음의 높이가 높아진다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을 보시고 이제 공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과 나하고 오늘 선생님과 나하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선생님하고 오늘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이 공명 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같이 느껴. 자, 그러면 같이 느끼려면 A가 빵 떨었을 때 떨고 있는 거 누굽니까? C가 된다는 거죠. C가. 아하, 왜? 실의 길이가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공명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같아가지고 같이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류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동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동 날개의 진동수와 정상파의 진동수가 같아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명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 감독님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특수부대. 그때 전방 특수부대에 계실 때 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셨어요? 발 맞춰서 절대 걸지 않았죠. 그분은 물리를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왼발 맞춰버리면 다리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팔딱팔딱 몇 명이 뛰었는데 건물 지진난지 알고 전부 다 대피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타코마의 다리라 그래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뭐 4달 만인가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바람의 진동수하고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가지고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주 공명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이거 많이 나오는데 소리급수의 진동수와 정상파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요 진동수가 같았을 때 공명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X1일 때 겁나게 큰 소리, 그 다음에 X2일 때 겁나 큰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했죠. 한쪽이 막혀있는 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파장 람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cm 때 큰 소리 나고 50cm 때 큰 소리 났다 그러면 50에서 25cm를 빼니까 여기 25cm 거기에다가 파장이 되려면 2cm를 곱해줘. 그래서 파장 람다는 50cm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쭉쭉쭉 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상파일 때는 현의 진동, 개관, 폐관의 기본 우리 파장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명이라는 것은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파동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이렇게 같이 떨어주는 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명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기타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음을 못 잡아서 그러지 노래는 괜찮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